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1월 23일, 한국은 1월 24일. 자, 내일은 바로 이제 설날이죠. 구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제목은 대박 리플사 주식 상장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일을 하다가 토마토님 토마토님 영상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대박, 리플사 IPO가 이제 상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보자마자 깜짝 놀랐고, 제가 자세하게 지금 일하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자세하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이제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본 소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리프사 주식이 나오면 뭐가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보면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 이야기가 IPO 주식이 누구한테 이야기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애쉬 빌라이로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IPO, 이제 주식 상장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보면은 제가 예전에 저번 주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을 때,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커피를 사 먹냐, 금인데 아마 페이먼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HC 빌라가 이걸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자, 여기서 HC 빌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요 밑에 보면은 요 IPO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HC 빌라가 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의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페이먼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커피를 사 먹기 위해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될 것이라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페이먼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이제 HC 빌라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HC 빌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고, 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부분 예측을 잘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 신기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빵형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인터뷰가 됐죠. 근데 이제 라이브 스트림으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라이브 스트림으로 안 하고 그냥 인터뷰가 진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9포인트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왜어그 그들 모두를 위한 그 룰을 위해서 하나의 암호화폐가 되지 않는다는 것, 왜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포인트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제 잘 몰라가지고 좀 이제 뉴스를 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뉴스, 이게 토마토님이 하셨던 뉴스인데, 이제 브랜딘 갈링하우스가 다보스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뭐 이게 IPO 자연적인 변화이다, 리플을 위한 자연적인 그런 발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제목하고는 좀 약간 좀 달랐어요. 그래서 살짝 보니까 그 인터뷰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이브 스트림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갈링하우스 우리 빵형에게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면은 브래드 빵형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 이민자들을 위해서 낮은 비용의 송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은 비용, 그리고 이제 송금에 대한 그런 마찰 같은 게, 이제 마찰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송금에 대해 참여하는 거, 그게 이제 쉽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그런 송금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금융 시스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낮은 비용하고 그다음에 송금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낮은 비용의 송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요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는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잘 많이는 모르고 요 정도 이제 알 수 있을 만한 이제 뉴스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에서 이제 9포인트라고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바로 밑에 댓글에 애쉬시 블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2달 안에 당신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공간 안에서의 IPO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는 첫 번째가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예상한다. 계속 리드하게 되는 것을, 이 산업을 계속 리더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이제 이거죠. 우리는 이제 처음이 아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제 계속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IPO들이 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공간 안에서 계속 IPO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자연적인 그런 변화, 우리 회사를 위한 아주 자연적인 그런 변화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리플사도 이제 IPO, 바로 주식의 상장을 12달 안에 이제 내놓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좋은 뉴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리플사가 주식이 생기면 왜 좋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XRP는 이제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XRP는 그냥 유틸리티 코인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이거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상품. 리플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품이 아니고, 자, 리플사하고 이제 주식하고 XRP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자, 리플은 이제 플랫폼을, 그쵸? 송금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자, 주식은 이제 주주가 있고, 이제 이 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XRP는 이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이런 상품이라고 보죠. 상품입니다. 상품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될 텐데, 자, 이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플랫폼 회사가 따로 있을 거예요. 플랫폼 회사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은, 자,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미국 안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플랫폼을 똑같이 해주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아마존의 웹사이트하고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기관들의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돈의 흐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 회사가 있거든요. 제 이름이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있는 거죠. 이런 주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플랫폼을 팔고 주식이 있고, 이제 자, 이 돈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아마존에서도 쓰고 딴 데서 많이 써요. 뭐 힐튼 호텔에서도 많이 쓰고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돈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플랫폼 안에서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솔직히 이 회사에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회사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 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플랫폼으로서 정보를 잘 주는 거죠. 얼마나 지출이 됐고, 얼마나 그 수입이 들어왔고, 얼마나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분포도를 나타내 줄 수도 있고, 회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플랫폼으로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 돈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돈이기 때문에. 자, XRP도 이런 원리입니다. 계속 리플사가 플랫폼을 지원을 해주고, 이 XRP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신 XRP가 브릿지로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돈이죠, 돈. 결국 움직이게 되는 화폐, 그런 거랑 이제 마찬가지죠. 결국 이제 움직이게 되고 플랫폼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은행에서 이 플랫폼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XRP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리플사는 관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돈이기 때문에, 화폐이기 때문에, 그리고 브릿지 역할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리플사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회사에서 돈을 관여하나요? 관여 못합니다. 왜냐? 이거는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주주가 될 수 없어요. 이 돈 가지고는. 그런 원리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XRP는 돈이에요. 화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리플사는 그리고 돈을 팔려고 하는 데가 아니고 미래의 그 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이제 브릿지로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화폐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리플사에서 목표는 XRP를 브릿지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화폐보다는 브릿지. 그렇지만 나중에 미래가 됐을 때는 XRP가 화폐로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이렇게 리플사가 돈을 함부로 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리플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생태계에 쓰이는 곳에 많이 뿌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이 돈들이 이상한 세력,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이 소수의 사람이 왕창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리플사가 제공하는 건 플랫폼이다. ODL 관련된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주식은 바로 그냥 말 그대로 주식이고, 자, 그리고 XRP는 말 그대로 돈이다, 화폐다. 그래서 리플사가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늘어나면 리플사가 사업을 잘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플랫폼이 많이 팔리겠죠? 플랫폼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XRP의 브릿지 역할이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리플사가 여러 기관과 은행들의 그 시스템을 다 깔아놨어요. 플랫폼을 다 깔아놨어. 그리고 주식도 상장이 됐어. 그래서 주식도 이 일을 잘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잘 하다 보니까 주식이 상승을 했어. 그러면은 XRP 브릿지 역할도 활용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XRP 가치도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 주식이 나오지 않냐, 안 나오냐. 저는 이거의 그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주식이 나오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리플사 주식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딩 시리즈 C 이것 때문에 대충 감을 잡고 있었죠. 근데 지금 NCC 벨라가 이렇게 주식 IPO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의 확실해졌다라는 거죠. 주식을 상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상장 IPO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는 IPO 때 바로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주가가 이제 주식이 생겨나서 주가가 상승하면 리플사는 플랫폼을 많은 그런 기관과 은행들에게 플랫폼을 설치를 해주고 많은 시스템을 깔아놓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면 XRP 브릿지 역할도 사용이 급등하기 때문에 XRP 가치도 상승하게 된다. 고로 XRP하고 주식은 다른 원리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나오는 거 굉장히 저는 환영한다. 주식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회사의 가치, 회사가 얼마나 더 같이 일을 하고 있냐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좀 더 부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대주주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대주주들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대박이라고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박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에 글도 올렸었는데 지금 대박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IPO가 생긴다면 저는 이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하면 리플 주식 사냐, 한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이렇게 주식하는 그 은행이나 이런 다양한 고객센터에서 많이 알려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물어보시고 미국 주식을 사시고 그때 이제 리프사 주식을 사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직 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제 리프사 주식이 나오면은 나도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부터 이제 미국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이제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리플사에서 이제 트윗을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ODL의 그 잠재력과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대요. 바로 요 우리의 글로벌 소비자 베이스를 넘어서는 요 ODL의 잠재력과 함께 이제 계속적인 성장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XRP 마켓 뭐 4분기 보고서가 나왔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누구야? 우리 토마토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프사가 이제 마지막 4분기 리포터를 이제 멘션을 했고 이제 바로 이제 목표가 이제 송금러를 좀 더 이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잠깐만요. 송금러 개척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게 아시아 퍼시픽이에요.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유럽, 미들, 이스트 앤 아프리카 뭐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쪽, 뭐 노르스, 그 다음에 센트럴, 사우스 아메리카.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이제 XRP ODL을 사용하도록 송금로를 뚫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ODL에 뚫려져 있는 데가 미국, 멕시코, 유럽,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지금 요 비어 있는 요런 부분들을 ODL로 다 채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리플사의 지금 목표입니다. 리플사 주식이 생겨나고 이 목표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가도 상승하고 XRP 활용도 높아지면서 가치도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거 보면은 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짤이 막 돌고 있는데 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문의신 미국 재무부 장관의 문의신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X처럼 보이잖아요. 이 TV인데 이 TV 모니터 화면에 이거 막 이렇게 환풍기 같은 그쵸? 그 모양에서 X가 보여졌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또 어떤 메시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별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리플 XRP 모양이 약간 보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쵸? 뭐 어쨌거나 뭐 재밌어가지고 가져오게 됐고요. 뭐 이건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대박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는 바로 HC빌라가 언급을 했던 바로 이 IPO. 그래서 저는 주식 상장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빨리 나와서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전 세계에 깔아 그 시스템 플랫폼을 전 세계에 깔아서 XRP의 사용이 극대화되는 거. 그래서 XRP 가치도 상승이 돼서 우리가 큰 수익을 얻는 거. 저는 요 그림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하고 이제 IPO하고 그다음에 XRP하고 혼동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모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배탈 나지 마시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좀 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인 만큼 코인은 약간 있더라도 가족을 먼저 챙기는 그 다음에 우리 행복을 먼저 챙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